시작부터 여야 간 갈등이 상당합니다. 이 5번의 국회 개원을 경험하셨는데 이번 개원 좀 확실히 다릅니까, 의원님? 확실히 다르죠. 어떤 부분이 다르죠? 왜냐면요. 야당 단독으로 국회 개원한 역사가 없고요. 그런 역사가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76년 사상. 그리고 야당 단독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네. 다 가져간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의회 독재. 의회 독재.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이런 경우가 그 없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심지어는 우원식 국회의장 선수로는 윤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5선인데. 네. 근데 말을 딱 제가 들어봐도 그냥 이건 관례가 중요한데 국회법을 따라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님 완전히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가 언제냐? 2008년도입니다. 네. 2008년도 18대 국회죠. 네. 그때 우리 한나라당 의석수가 153석이었어요. 예. 그런데 자유선진당 친박연대까지 하면 총 185석. 그때 민당의 의석수가 81석이에요. 근데 의장이 그때 아마 김용호 의장 우리 쪽에서 냈어요. 예. 법사위원장 민당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페어플레이 하고 갔어요. 네. 예. 민주당은 페어플레이 안 해요. 파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은 이렇게 말해요. 상임위를 야당이 독식하는 게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전 인수격 해석이고요. 물론 우리가 총선에 진 건 우리가 민심의 따가운 이초리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총선의 민의를 보면요. 득표율이 보면 50대 40입니다. 네. 50대 40. 5.4%입니다. 음. 그걸 가지고 총선의 민의는 입법 독주를 해라. 야, 총선 압승이라는 의미가 소선구제 때문에 그런 건데 민당 171석 우리가 108석 얻은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야 우리가 입법 폭주 면허증을 받았다. 이거는 아니고요. 국회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국회법도 있고 관례가 있고 여야 합의의 관례가 전통으로 불문율로 굳혀져 있거든요. 그걸 다 따라왔는데 이번에야말로 저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나간다. 이 여야 합의에 의한 그 관행을 깨고 독출을 하는 거. 왜 저렇게 독출을 할까요? 네. 왜요? 이재명 대표 보호하기 위한 거죠. 한마디로 제가 보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런가요? 이렇게 이 민당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당이 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의 재판을 하고 있죠. 7, 8개 혐의를 가지고. 또 이번에 재판이 하나 첨가돼요. 4개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되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다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 빨리 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해야 됩니까? 탄핵하든지 예를 들어서 헌법 개정을 하든지 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독주하고 나가는 거. 근데 민심에 따가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겁니다. 지난 국회 때도 그랬습니다. 네네. 지난 21대 국회 때도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여당이었죠. 네. 여당인데 의장하고 이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독식을 했어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맞아요. 네, 처음에 4년 전에. 독식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우리한테 돌려줬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독주하다 나타난 결과가 뭐냐. 2021년 4월 27일인가 4월 4월 7일인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부산도 네. 우리가 네. 이겼죠. 예. 그다음에 또 2022년 대선에도 우리가 이겼죠.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을 했던 자리를 줬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건 다른 도에는 평화부지사는 자리조차 없습니다. 9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대북 송금을 했다라는 그 이제 피의 사실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앞다투어서 이건 법원의 판결을 놓고서도 이건 조작이다. 국정원 내용은 검토가 안 됐다.
이런 반응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하나의 광기입니다. 광기. 이다. 이 민당에 있는 광기. 어떻게든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광기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화영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고. 한마디로 사법방해 특검이고요. 예. 또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또 사법방해 탄핵을 하겠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도둑이 매를 들고 있는 거다. 도둑이 매를 들고 있는. 이런 왜 민당의 광기가 나타나냐.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 보면은 이제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제 공소 사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 검찰에서 얘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7차례 보고를 했다. 네. 예. 17차례. 17차례 대북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네. 사실 800만 달러를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대북 사업을 하는데 도지사가 몰랐다. 부지사 혼자 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 네. 사실 이제 빤스 하나 사 입은 거, 네이 하나 사 입은 예. 거밖에 없다. 쌍방울하고 쌍방 빤스밖에 관련이 없다. 빤스밖에 관련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오랫동안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9년 1월 달인가 이제 김성태하고 이화영하고 북측 인사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중국에서. 만난 다음에 만찬을 해요. 네. 만찬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한테 전화를 해요. 네. 국제전화. 국제 전화를 해요. 네. 전화하고 바꿔줘요. 아. 김성태 전 쌍물 회장한테. 그랬더니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많은 걸 함축돼 있는. 함축돼 있죠. 그래서 모른다, 보고받지 않았다. 이 어떤 주장은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저렇게 광기를 가지고 수원지검 수사에 대해서 뭐 특검을 하겠다. 예.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며칠 전에 야 그러면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특검해라. 그랬더니 어제 박찬대 대표가 원내대표 뭐라고 합니까? 법 왜곡죄. 법 왜곡죄를 해서 또 만들겠다는 법을 왜곡죄. 네. 심판을 또 뭐라고 합니까? 심판을 새로 선출하겠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판사를 새로 선출한다. 박찬 대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광기의 민주당. 광기의 민주당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저건 잘못된 거고요. 네. 반드시 그에 대한 후과를 치를 거고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냐 민주당의 이재명이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고 있는데 진짜 민주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돼야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이 한 사람 그 많은 우연 중에 하나의 뭐 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 독주하고 이재명의 사당화된 민주당 네.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통탈할 일입니다. 민주당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면요. 네. 민주당은 당 내에서는 그 당원 당규 개정에 지금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했죠. 어제 의결도 예, 했고요. 이게 어쨌든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때 1년 전 사퇴해야 되는데 그거에 예외를 두기도 했고요. 부정부패로 기소되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는 것도 폐지를 해버렸어요. 이것도 결국 이재명의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결국 이재명을 위해서 위인설법을 한 거죠. 네. 사실 이제 8월 달에 이제 다음 당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여기는 언제 사퇴를 해야 되냐면은 대선 1년 전에 사퇴하게끔 돼요. 네. 당 대표가. 네. 그러니까 2026년 3월입니다. 3월에 사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선거 전입니다. 지방선거 전. 그 예. 3개월 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3개월 전이니까 자기가 그걸 못 하잖아요. 네.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러 공천이지 뭐 여러 권한 행사를 못 하니까 그걸 풀어주는 겁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걸 풀어주는 거예요. 또 뭐 이 부정 어떻게 뭐 저 그 당원 당규 기소되면은 뭐 직무정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또 없애버리고. 없애버렸어요. 그게 결국 광기로 흐르는 민주당. 네. 저게 지금은 뭐 저 사람들이 저렇게 참 날뛰지만은 네. 저게 이제 하나 차곡차곡 네. 이제 쌓일 겁니다. 윤 의원님 광기 이야기하시니까 특수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퇴 시한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임기를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소위 말해서 임기 단축을 시키겠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이 세계 재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뭐 대장동, 뭐 의례 신도시 백현동에 대한 거, 또 의중 교사에 대한 거, 선거법, 또 요번에 이화영까지 4개 재판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법 재판이 1년 6개월에 넘도록 1심이 안 나와요. 네. 올해 말 정도에 나올까 말까?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게 1심이면은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깁니까? 지금 이 정상적인 일정으로 하면 2027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죠. 네.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기간 중에 만약에 선거법이든 의중교사. 근데 선거법보다 의중교사는 딱 떨어집니다. 네. 의중교사는 네. 딱 떨어지기 때문에 검사 사칭이죠.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판, 대법원 재판까지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만사부로 튼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2027년 3월까지 못 기다릴 수 있다. 빨리 땡기자. 빨리 땡기자는 의미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나온 거고요. 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자. 개헌을 하자. 이게 이석연 변호사가 이제 그거를 한겨레 신문에 기고하면서 네. 또 조국 혁신당 그쪽에서 받으면서 얘기가 됐는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같이 가야지. 네. 네. 대통령 임기하고 지방선거 의원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 중요한 관련이. 말씀이네요. 그건 그러네요. 관련이 네. 없어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이 뭐 그런 유사한 말을 얘기해서 반발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예. 2032년이에요. 2032년. 2032년까지 너무 길다 하면 좋다. 202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할 바에야 네. 2026년도에 국회의원 임기를 다 단축시켜서 그때 개헌을 하면 왜 대통령 임기만 단축하냐. 국회의원 임기 너희들도 단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6년 대통령 임기와 어떤 지방선거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네. 명분이 없습니다. 예. 너무 아주 궁하게 만들어진 논리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 가는 거 소위 말해서 합법적으로 그게 안 되면은 아하. 또 하나의 자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저 네. 사람들은 탄핵하자는 겁니다. 네, 결국에. 탄핵을 하자는 건데 네.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해야 되죠. 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탄핵의 추억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추억을 연상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박 대통령 탄핵을 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연석 그 야권 지도자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백낙청부터 위주가. 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있는 분들의 판단은 빨리 내리자.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네. 백낙청이 이런 분은 빨리 탄핵시켜 어떤 방법을 내리자. 라는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네. 눈여겨봐야 됩니다. 저 사람들의 어떤 음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임기단축 개헌에 대해서 탁 브레이크를 걸고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예, 이 야권에 있는 그 제야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빨리 내리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미 그렇게 가고 있나요? 네,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네. 아니 근데 윤 의원님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이제 우리 이제 진행하실 텐데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줄이자, 개헌하자 또는 뭐 탄핵까지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연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임을 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은 뭐 이 당 대표 연임도 거의 없죠. 기억이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연임해서 임기 8년입니다. 예, 연임을 한 경우가 4년이니까. 야당 대표 중에 연임한 경우가 없습니다. 네. 아마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단군 일의 최대 비리의 혐의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 헌정 대한민국 만약에 이제 1공화국 들어서 정치인 중에 이렇게 많은 비리 혐의의 의혹을 가진 분은 없어요. 정말로.
이런 분인데 당 대표가 돼서 완전 이제 이재명 당을 만들고 그래서 공천을 해서 반대파들을 숙청을 하고 또 연임을 하고 야 이런 거에 대해서 건전한 목소리가 없다는 게 네. 그게 참 이상할 따름입니다.